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과 또 제 경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제 과세하면 어떤 식으로 과세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세무조사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상담을 갔는데 대표님께서 한 3년 전에 이제 상담하기 한 3년 전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사실 이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강남세무서에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조카뻘도 안 되는 세무 공무원이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뭐 세금 이렇게 다 내실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대표님이 그냥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그냥 버럭 화를 내시고 아니 그 세금 내는 거는 내가 알아서 낼 테니까 그 세금 계산이나 똑바로 하라고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참고 참았던 것들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세금 한 6억 정도 이제 추징 당하시고 사실 한 3년 동안 이제 후회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15년도인가요? 그 현금 영수증 미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50% 정도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그게 이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사분이 그 회사에 그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 놓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도 아마 기장세무사분이 이제 대응을 하셨는데 과태료 3억 부과되고 그 기장하시는 세무사분이 그냥 상당히 미안한 얼굴로 우리 대표님 찾아와서 기장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자기가 그 세무사 그 손해배상 뭐 보험에 들어져 있다고 1억 청구하시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기장을 이제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두 사례 다 저희를 좀 일찍 만났으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세무조사 대응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위에다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한번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법인세과에서 이제 신고 안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세무조사 나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공 인건비나 우리 집 먼 거리에 사는 친인척을 이제 직원으로 올려놓고 이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발각되면 우리 대표님한테는 이제 상해 처분하고 또 법인에는 이제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실적으로는 추징합니다. 자, 가공경비와 추징세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급여가 1억 3천이고 또 매달 600씩 이제 가공 경비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고 또 이제 우리 법인의 이익이 세전에 한 2억 7천3백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대표님은 이 상여 처분 된다 그러니까 그 1억 3천에다가 7,200을 더하면은 이제 2억 2백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법인도 2억 7,300에 7,200을 더하면 3억 4,500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1억 3천에 대해서 소득세를 18%만 내는 걸 2억 2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표가 올라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680만 원 정도 더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 우리 법인도 원래는 3,460만 원만 법인세를 냈는데 이것도 이제 추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1,500만 원 정도 이제 더 납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가 만일 이제 1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 부분이 문제됐다. 그럴 경우에는 7,200이 이제 신고 누락분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2,600만 원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해서 토탈 3,400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또 법인도 1,580만 원에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해서 토탈 대표님과 법인에는 5,500의 그 세부담이 증가됩니다. 이제 7,200 때문에 5,500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전년도에도 7,200, 올해도 7,200. 그래서 이제 1억 4,400의 가공 경비가 이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1억 4,400 때문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또 이제 법인세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그래서 1억 1,400의 추징이 나옵니다. 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토탈 그 신고 누락분은 2억 1,600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700. 사실 거의 80%에 가까운 이제 세금을 추징합니다. 4년일 경우에는 2억 8,800에 2억 4,300. 자, 5년일 경우에는 3억 6천의 가공 경비로 인해서 3억 1,400을 과세합니다. 사실 세무조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과에서 그 홍보 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추징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 이거를 이제 허위 인건비.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 이분이 이제 임원이죠. 이분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로 이제 유학 간 거죠. 이런 경우 이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건 이제 허위다. 그래서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 손금불산임. 손금불산임이라는 거는 이제 비용 처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뭐 몇 억 정도 이제 추징했다는 사례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소득으로 대체할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배당 소득이나 고가소각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를 통한 STF 또 뭐 가족 명의 법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만일 뭐 유학을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배우자분이 집에 계시다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제 출퇴근을 하시고 또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좀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출퇴근 기록부를 좀 만들고 근무일지도 좀 작성하고 또 활동 보고서 또 회의도 가끔씩 참가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특허 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양도, 그래서 이제 법인의 자금을 이제 부당하게 유출했다. 요새들 이게 이제 19년도에 많은 세무조사를 했었죠.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이쪽에는 아마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한 것 같은데 그 특허를 바로 만들어서 바로 우리 회사에 팔았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봐도 이거는 뭐 주장할 수 있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허를 허위로 양도해서 부당 유출, 우리 법인 자금을 이제 부당하게 유출해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추징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출구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의 이제 급여를 재구성하는 거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당이나 STF를 통해서 뭐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특허를 꼭 활용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평가를 좀 적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특허의 사업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소명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자료나 뭐 연구 개발 일지 이런 것들 좀 준비하면은 이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아마 이제 광고업을 하다 보니까 뭐 영업비를 많이 쓰겠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아마 이제 그 해외 여행이나 골프장 또 이제 상품권 뭐 유흥업소 출입을 뭐 사실 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접대성인데 이 부분을 접대비 말고 이제 복리후생 계정으로 해서 이제 처리한 거죠. 사실 이제 복리후생 계정은 이제 한도가 없죠. 이 부분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부인해서 업무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이제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이제 추징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대표이사님 급여를 좀 적정하게 구성하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회사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쓴 거니까 이게 이제 비용 처리는 못 받더라도 이제 최소한 추징은 안 당하게끔 이렇게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고가의 이제 특정 시설물, 콘도나 헬스클럽 이거를 사주, 우리 사주와 이제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가족끼리만 개인적으로 썼다. 이건 이제 법인의 사용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법인명의 회원권으로 우리 가족들만 썼다. 이것도 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그리고 또 관리 비용을 부인당해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좀 갖춰놓고 또 이것들을 좀 이런 자를 좀 만들어 놔서 좀 이렇게 증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이제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수입차를 우리 대표이사나 가족들이 이제 사용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카나 3억 이상의 이제 고가, 초고가 차량은 이제 구입을 자제하는 게 맞고, 다음은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실 뭐 가지급금 얘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무조정에서 누락까지 할 정도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적법하게 이제 가지급금을 이제 세무조정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지급금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가지급금 발생을 억제하고 가지급금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구성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R&D 세액공제인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놓고 이제 세액 감면을 받은 거죠. 우리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R&D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 R&D 세액공제 말고도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또 세액 감면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